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장성 면사무소의 공무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광주에서 계속 늘고 있고 고흥군청의 공무원도 확진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예배가 있는 일요일인데도 교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장성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건 지난달 25일. 이후 이 공무원과 접촉한 교회 신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도들 가운데 1명이 방문한 목욕탕에서도 3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또 다른 동선인 독서실에서도 고등학생 2명이 확진돼 학교 2곳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교회와 목욕탕, 독서실 등에서 발생한 관련 확진자만 14명,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1,300여 명에 이릅니다. 독서실의 동선, 또 그분이 교회를 갔고 그 교회를 다니던 분이 또 한 분이 사우나를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연결이 됐고. 고흥에서도 군청 공무원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인 뒤 확진됐습니다. 고흥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건 석 달여 만입니다. 군청 공무원 600여 명은 전수검사를 받고 있고 군청 건물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관련 사무실은 즉시 폐쇄 조치하고 저희가 소독했습니다. 분식당 이용이라든지 동선이 있기 때문에 군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2만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의 소득이 2019년이나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 가운데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대상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최대 6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총 4단계로 바꿀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광주 인접지와 나주 혁신도시, 주요 관광지의 방역 관리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행정기관과 지역 맛집 운영자들이 힘을 모아서 영세 식당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소식 울산방송총국 주아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 중식당. 중식 전문가가 이 식당 요리사의 조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설탕을 쓰는 것보다 매실액을 쓰면 좀 천연의 맛을 낼 수 있고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매실액을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조리 방법뿐 아니라 재료 손질과 관리법, 매장 운영 방법까지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줍니다. 이 전문가는 다름 아닌 지역 맛집 운영자. 울산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의 지원 속에 지역 맛집 고수들이 작은 식당을 도와주는 이른바 울산판 골목식당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 다 힘든데 이제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그 비법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맛집 운영자인 전문가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선뜻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매장 오픈을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오래 경력이 계신 분이 스스로 와서 노하우 전수를 해주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함께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요즘 밖을 나가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창문을 잠시만 열어놔도 집안에 꽃가루가 가득 쌓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꽃가루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의 한 세차장입니다. 차량을 씻어낸 물에
노란 꽃가루가 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은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특히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좀 심한 편이에요. 봄에 접어들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일부 나무의 꽃가루 개수가 연일 많음에서 매우 많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식물인 은행나무의 꽃가루는 조금 수준인 15개에서 6일 만에 매우 많음 수준인 77개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꽃가루 농도가 짙어지면 불편을 넘어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만약에 있는 쪽에 갔다면 기침 나오고 저는 이제 배가 안 좋으니까 호흡기 질환이 올 수가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봄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나무 꽃가루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한 70% 정도는 나무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이제 봄철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제일 많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꽃가루 농도가 짙은 날에는 바깥 활동이나 환기를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전주기상지청이 제공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관측 정보를 보고 농도가 짙은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오는 17일 광주 금남로 등에서 열릴 예정인 5.18 41주년 전야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그동안 5.18 전야제의 주요 행사였던 민주대행진과 시민난장 등을 열지 않고 5월 풍물굿과 미디어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공연 위주로 전야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위원회는 전야제 참석 인원을 5.18 유족과 관련 단체 대표 등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13일 치러지는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선거인단 286명이 확정됐습니다. 선거인단은 종목단체 181명, 자치구 체육회 105명입니다. 시 체육회장 후보 등록은 오늘까지 진행되며 선거는 오는 13일에 치러집니다. 악령을 쫓는다며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여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빈집을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올해 빈집 1,400여 동을 정비한 뒤 마을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군 지역 빈집은 14,000여 동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2,000여 동씩 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와 광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스마트 가로등과 디자인 조명을 설치해 주 야간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광주 광산구는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골목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에 각각 8억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수소 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수소차 충전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곡산단에 전국 최초로 수소에너지 실증센터를 구축해 이번 달부터 수소 추출기와 차량 충전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또 첨단 3지구에 고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광역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2030년까지 모두 50곳의 수소 충전소를 갖출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상수도 사업본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5개 자치구별 지역사업소를 동구, 북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 등 2개 권역으로 통합해 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편안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00년 가게 등 14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한우물 경영 등으로 고유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이른바 100년 가게로 광주는 6곳, 전남은 2곳 등 모두 8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100년 소상공인도 광주는 5곳, 전남은 1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100년 가게 등으로 지정되면 한 곳당 최대 420만 원의 시설 개선비와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봄철 산행도 중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른바 비박이나 백패킹 등 불법 야영을 비롯해 밤 늦은 시각에 이루어지는 산행이나 나물 채취 행위 등이 단속 행위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계도한 뒤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를 주제로 특별 공연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라바의 주인공이 3D 영상으로 등장하고 클래식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도 곁들여집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내일부터 조선시대 왕실이 궁궐에 받아들인 서양식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을 엽니다.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 궁 신문화 중심에 서다에서는 궁궐을 밝힌 유리전등과 위생용기, 왕실의 외국 도자기 소비와 수용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 290여 점이 선보여집니다.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낮은 기온에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밑돌고 있는 만큼 오늘 아침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누그러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씨와 함께 내일은 낮부터 10에서 40mm의 비와 함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이어지지만 다행히도 모레 새벽이면 그칠 예정이어서 어린이날에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500m 안팎을 보이고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낮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2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 영암과 강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한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새벽에 비가 그치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